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냈었죠? 토요일에 어떤 아주머니 모셔가지고 본인은 이제 신세한탄 겸 보통 그렇잖아. 오시면은 뭐 좋은 일로 오시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온 과정을 좀 얘기하시고 참 창피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본인이 어떤 그동안 남한테 얘기 못했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주를 좀 풀어달라고 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자책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걸 내가 뭐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우주의 기운이 내가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그걸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겪어나가는 거니까 본인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이제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이면 된다. 왜냐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튜브에 이제 올릴 거니까 보시고 뭐 본인이 누구라는 건 표시가 없으니까 단 이런 유형의 사주가 있을 때 혹시 이런 분이 주인공이라면 자책하지 말고 또 다 본인이 그걸 알면은 본인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 어차피 나한테 주어진 우주의 기운이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감내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한 거지. 그래서 이제 오신 분도 일단 그렇게 해서는 좀 마음이 좀 그런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이제 마음이 우연히 되시는 것 같아. 한숨을 또 그렇게 오래 쉬시는 분 처음 봤어.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말씀해서 그런 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어떻게 그걸. 근데 요즘으로 보면 64세면 한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근데 대운에서는 지금 이제 정관이 들어오니까 제대로 된 어떤 배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도 제 생각에는 그냥 뭐 다정한 남자친구를 한번 이렇게 사귀어보시는 게 어떻게 했나.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걸 또 만나서 같이 산다는 건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주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같이 사는 건 안 된다. 남자친구로 만나서 차 한잔을 하고 영화 구경도 가고 또 등산도 가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을 자꾸 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끌어들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말든 내 삶인데 또 다른 사람들은 또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도 없어. 내일도 바쁜데 남들이 이혼했는지 뭐 사모하는지 그 신경 쓸 사람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본인이 생각해서 자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살아가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그때 그냥 가볍게 좀 웃으시면서 나갔으니까 뭐 그런 대로 기분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64세 된 여인인데 기해년 경오 월 신유일 정유시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이 사주의 특징은 보면은 금이 많죠. 금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 금이 거기다가 생해주는 기토가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전체 기운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이 두 개, 평관이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상관이에요, 상관. 이 상관이 극을 할 때는 편관을 극하는 게 아니고, 원래 상관은 정관을 극하는데, 정관이 없을 때는 평관을 극하는데, 100% 극하는 게 아니라 50%만 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실제로 이 그림상으로만 보면은 이 목이 지금 네 글자고 토가 하나에서 요 자체가 자, 네 편이죠. 그러면 글자를 보면 5글자, 8글자 중에서 5글자. 그 다음에 내가
내 힘을 내가 생겨지는 식신상관, 재성, 관성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세 글자밖에 안 되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건 신강한 사주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항상 써놓는 이유는 참고로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기운의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기운의 흐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이 수로, 여기 해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체 기운이 해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여기서 보면 이 기토가, 여기서 경금이 기토의 에너지를 이렇게 빨아들이죠. 원래 토는 토생금이 잘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금이 에너지를 끌어 쓴다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렇게 끌어들이죠? 그럼 경금에서 옆에 기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화가 있고, 여기 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경금은 다시 해수를 생하죠. 그러면 이 물 에너지가 엄청 강해졌죠. 그럼 이 불은 어떻게? 이게 삽시간에 꺼져버리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된 경우. 그렇게 사주 보실 때, 자, 특히 여자 사주에서 이 관이 있는데, 이 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물에 의해서 불이 꺼져버리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남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듣는 사람 기분 좋게. 그래야지 남편 물에 빠져 죽었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별 아닙니까? 기분 되게 나쁘죠. 사실인데도. 그러니까 아이고 남편하고 인연이 너무 약하시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이 상태에서 또 그럼 여기 정화는 어떠냐? 이 편관은. 이 편관하는 자 이거 이제 불이 꺼져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그 나머지 금이 보면은 여기는 이제 경금은 해수에 생을 했죠. 그 나머지 신금, 유금도 어떻게 돼? 요거를 이론상으로는 금생수가 되죠. 그런데 이 왕지는요. 이 왕지 신금 요거는 이제 에너지가 음의 기운이 에너지 좀 약하죠. 여기서 유금이 두 개 있죠. 이거 왕지는 실제로 생을 눈꽃만큼 한다는 거야. 거의 안 해. 그러니까 왕지라는 거는 에너지가 강하게 몰려있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왕지에서 다른 생을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약한 것도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오행부터 생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왕이 사는 성이라고 치면은 이 축성을 하고 수성을 하려고 그러지 남한테 에너지를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안 받아도 이게 수가 강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불이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화도. 결국은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이 지금 해수만 남아 있잖아. 그렇죠. 이 해수만, 이 상관만. 그 상관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이 관을 어떻게 돼요? 이 편관을 치겠죠. 편관을 친다고. 그러니까 이 편관이 힘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에서 이런 경우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배우자 자리가. 그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자, 이제 물의 기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럼 이 숫자로 봤을 때 한번, 그리고 살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이제 물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보실 때 기본적으로 살의 특징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사주의 특징이 이 현침살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현침살은 쉽게 한마디로 침이야, 침. 주사, 뾰족한 어떤 가위,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예리하지, 날카롭죠. 그러니까 이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꼼꼼하고 치밀하고 예민하고 굉장히 까칠해. 그러니까 상대편이 대하기가 더 힘들겠죠. 이 부부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 이런 사람들. 거기에다가 자, 여기 이제 신금하고 유금이 이렇게 여기는 일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같은 에너지죠.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죠.
육식업자 중에서 가장 고집이 센 게 이거 신유일주. 요 신유일주. 그러니까 고집이 강한 데다가 현침살에서 까칠하는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남편이 여기서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간일중이 되면요, 이게 배우자 자리인데 배우자 자리에 나와 같은 똑같은 기운이 있다는 거는 배우자가 안방에 못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편이 제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런 상관이 발달되니까 이걸 다 좀 치죠, 이렇게 두 개다. 다 꺼져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주 구조로 봐서는 남편이 살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이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거. 내가 일부러 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거야. 자, 내가 어차피 지배를 받는 우주의 에너지 때문에 내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그 내만 오히려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억울해 한다고 해서 누구한테 하사연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기운이니까. 아니, 계속 비가 내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그걸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런 현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받아들여야 돼. 일하면은, 자, 일을 잠시 쉬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출근길에 우산이 없으면 우산 하나 사서 쓰고 가든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다 어떤 대책이지, 그 비를 못 내리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이런 기운을 이렇게 많이 뿌려줬는데, 이거를 내가 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상황.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간 요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이라는 거는 내가 이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 그리고 차가운 기운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변화가 거의 안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여기가 이 조까지 이렇게 만나버리면요. 거의 변치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변치 않으니까 이 남자하고 살 때 어떻게 돼요? 이 남편하고 살 때 내가 처음에 먹었던 그 까칠한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습이 좀 있으니까 약간은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변화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조습은 괜찮은데 한이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차가워요. 사주가 차가운 게 특징이 또 뭐야? 변치 않는 게 뭡니까? 우리가 특징적인 게 한하고 조했을 때 변치 않는 거죠. 음식으로 얘기하면은, 자, 이거 냉동실에 넣고 이건 말려버리는 거야. 동태처럼. 동태를 명태라는 거야. 그럼 변치 않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잘못 없다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은 본인도 다 이 모든 게 내 탓이라고 이렇게 본인도 한번 이렇게 가만히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체가 얼마나 지금 이게 취약점입니까? 간이지정도 되어 있다는 거. 대단한 고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가 들어올 수 없죠. 상태가. 그러니까 거기에 또 현침살 있어가지고 사람이 접근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까칠하다는 거예요. 그걸 뭐 사람이 완전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가 이렇게 10년을 만났는데도 더 이상 이렇게 친근감 없는 거야. 어떤 뭐 공무원 비슷하게 사무적으로 만나고 사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는데 뭔가 이렇게 중간에 어떤 막이 하나 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죠. 자연스럽지가 않아. 10년 만나는데. 그런데 1년 만났는데 되게 가까운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습한 기운이 잘 발달된 사람들. 그리고 이런 현진자 같은 게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이렇게 시간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10년 만난 사람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어떤 그 형태상으로 그 날카로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금방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 구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이런 집에는 옆에 있는 아줌마도 놀러 오기 그건 잘 안 해.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서슴없이 놓고 하고 돌아가지고, 아니 누구만 나오는 여기 기분 나쁜 일 있어서 내가 한번 여기 와서 화풀이 좀 하고 갈 테니까 나 커피 한 잔 줘.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런 집은 못 들어간다는 거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왜냐면 이렇게 마주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상대편이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주 구조로 봐서는 이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이 엄청난 수량으로 인해서, 이 냉기로 인해서 열기가 다 꺼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운에서 보시면요, 지금 60대 운이거든요. 병자대운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병화가 딱 뜨면은 여기서 이제 합이 되죠. 그럼 여기 제대로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건 정관이야.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이 편관은 애인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쉽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애인. 자, 이 편관은 뭐냐면 즐기는 유희, 어떤 뭐 쾌락 이런 거, 자 그런 거를 좋아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관처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애로사항을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것을 본인도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뭐 없어요. 편관 특징이. 그러니까 외부에서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편관은 어떤 건 기분파예요, 기분파. 내가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는 남자를 우리가 편관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지금 편관이 이렇게 두 개나 있죠. 이런 사람도 특징은 뭐냐면 남자를 선택하는데 잘 고르진 않고 연애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편관은 어떤 매력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끌려요. 이런 편관이 있는 여자들은.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든가 인간성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정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다 따져서 쉽게 해서 어떤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서 결혼할 수 있는 어떤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정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감정에 의해 치우쳐서 뭘 선택을 안 해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감싸주고 그 다음에 나를 안정적으로 어떤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한테 울타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재력이 있는지 아니면 직장은 튼튼한지 본인의 생각이 어떻게 돼? 땀만 먹는 그런 구조는 아닌지 이걸 다 체크해보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정관을. 그래서 정관들은 결혼을 잘해요. 얼굴 보고 외모 보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실속을 따져서 저 사람 정도면 내가 평생을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이 있을 때 결혼하는 거. 이 편관이 이렇게 많은 편이 있으면요, 조금 경솔하게 일시적인 내 감정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관이 이렇게 많을 때. 그런데 이거 정관이 들어오죠. 이게 진짜 남편짜리거든. 60대 오면서. 근데 이게 오는데 와서 합이 되죠. 그게 내 짝인데 이게 10년 지금 64세니까 그 다음에 한 6년 지나면 어떻게 또 편관이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3호 세 번째 결혼하는 거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그동안 내가 겪었던 아주 멋쟁이 남편 그런 편관형은 아니지만 근데 나한테 고분고분하고 그래서 다정한 그냥 적당한 나의 어떤 의지처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이 정관이 있을 때 그다음에 그래서 만나서 친구로 한번 사귀는 게 좋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냐면은 영원히 못 가잖아. 지금 4년 지났으니까 6년 남으면 또 이 정축대원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지지. 그러면 또 지금 이 나이에 지금도 남 의식하는데 뭐 의식 안 할 수는 없지만 세 번째 결혼했는데 그때 또 문제가 생긴다고 그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2005년 22년 운세를 보면은 1인대운에서 자 여기는 조금 제어가 될 수도 있어요. 올해로 보면은 왜냐면 여기 인이 어느 정도 아무리 강한 물이라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여기서 단점이 뭐냐? 이 불이 다 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이 역할도 그런 역할도 못해. 그러니까 요거 병화가 있기 때문에 작용을 되겠네요. 여기에 자 여기 있어야지 여기 숨어 있는 감목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을 어느 정도 흡수해서 조절할 수 있는 오래 세운 상으로 봐서는 이제 좋다는 거예요. 여기 큰 물이 또 있지만 충분히 잇목이 이 해수하고 임수하고 다 빨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 왜? 태양이 또 있기 때문에 이 광합성 작용으로 해서 이 많은 물도 빨아들여서 물을 빼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지가 완전하게 구조적으로 잘 돌아가죠. 그러면 이 에너지가 꺼지지 않잖아, 이 상태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월을 보면은 이게 지금 10월 달이거든요. 경술. 이거 뭐 나한테 지금 겁재가 들어오죠. 근데 겁재는 이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야. 겁재가 들어오면 아무리 좋아도 겁재는 겁재. 어차피 호시탐탐 때를 노려서 나한테 겁재. 그다음에 글자로만 해석하면 내 돈을 뺏어갈 사람. 이거 자체. 그렇게 본다는 거야. 여기가 술이 오는 거야. 이거 오면 좀 좋죠. 이 상태로 봤을 때. 왜냐면 요 물을 막을 수가 있거든. 술 요거. 근데 이게 뭐 한 달짜리인데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렇게 안 가죠. 그래서 사주 근본적으로 이 원국에서 보면은 이게 남자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이제 그렇게만 보시고, 그래서 지금 오셨던 그 아주머님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사주 구조가 이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팔자동은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어차피 나한테 그렇게 주어졌으면 내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은 넓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왜 그게 안 되냐면, 이 신금이라는 게 굉장히 이 보석이거든요. 이 보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 예민하고 내가 빛이 나야 되기 때문에 남한테 그런 걸 못해요. 그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누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내가 생각했다가도 이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소심하기 때문에 다시 또 생각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여기 있는 이 기토가 이게 지금 편인이거든요. 이 편인은 생각이 많아서 스스로가 이별을 만든다고 해요. 너무 생각이 많아. 편인 자체가. 편인 자체의 특징은 뭡니까? 의심. 첫째 의심이에요. 의심. 왜? 생각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믿었는데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불신하게 돼. 그렇게 되니까 의심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본인을 굉장히 힘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알면은 조금은 이제 고칠 수 있을 거야. 아, 내가 편히 있어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또 한 가지는 신금이 예리한 금인데 이것이 지금 몰려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까칠하게 살았구나. 그런 것만 아시면 본인이 훨씬 더 스트레스 안 받고 이제 남은 시간은 조금 자유의지로 내 의지로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은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